본 콘텐츠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고품격 마이너리티 B 플러스 예술가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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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아, 또 일주일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맞아. 정말 일주일이 정말 총알 탄 것처럼. 네. 예. 이제 날씨도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고 어우. 있는데요. 네, 카푸치노가 생각나는 계절이죠? 네, 예. 따뜻한 카푸치노가 예. 생각나요. 오늘 잠바를 안 입고 왔더니 나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와. 그러셨군요. 네. 아, 오늘은 작곡가 고수진 선생님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고수진 선생님 본인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22년 차 된 작곡 전공한 사람이고요. 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거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합창곡이나 성가곡이나 뭐 아니면 동요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그런 쪽을 작곡을 하고 있는 작곡가 고수진입니다. 예, 사실 반갑습니다. 뭐 또 동요가 의뢰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의뢰라기보다는요 예. 동요제가 되게 많아서요. 예. 그래서 동요제 때 이제 한 곡씩 써서 발표를 한 게 이제 조금 쌓여갖고 예. 지금은 조금 저도 근데 좀- 저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작곡가가 되셨고 뭐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 저도 작곡가가 궁금했어요. 되게 된 네. 경로, 계기가 있으셨네요. 예, 이런 경로. 처음에 이제 학생 때요. 학생 때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학교에서 합창부 반주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적으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음악을 이제 무슨 개인 레슨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 피아노 학원이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원 뭐 영수 학원 이런 거 요즘에는 많이 가지만 영수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중3 때까지 계속 피아노 학원만 다녔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했고 영수학원. 예.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막 학원을 막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여자는 피아노 학원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중3 때까지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체르니 40번, 50번, 에티드 막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예. 그 어렵다는 그 난코스를. 네, 그렇죠. 그렇게 아, 배웠는데 예. 중3 지나서 고1 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피아노 학원을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아팠어요. 아파갖고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조금 이렇게 성적을 망친 기기가 좀 몸이 있었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고3 때 돼서 너가 그렇게 몸도 안 좋고 이러면은 차라리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3 4일이에요. 제가 딱 기억이 나거든요. 1월 4일 날 제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예. 저희 피아노 학원 선생님 남편분께서 작곡을 전공하시고 교편을 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 남편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청음도 되고 악보 초견도 괜찮은데 차라리 작곡 공부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피아노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 이제 남편분들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작곡도 의외로 많아요. 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곡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공부를 해서 작곡과를 들어갔죠. 들어가고 나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뭐 이제 파랑샘이라 그래서 노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애들 공연도 지도해서 올려보고 그리고 레슨도 많이 다니고요. 네. 동호회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 그 당시에 이제 PC 통신 동호회가 천리안. 유행을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유니텔, 하이텔, 맞습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영화 접속이 있었는데 생각나요. 제가 이제 나우누리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오늘도 역시 BGM을 선사해 네, 주시네요. 네, 네. 나우누리에서 이제 미디 동호회나 뭐 아카펠라 동호회, CCM 동호회 이런 거를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나도 작곡가나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막연하게 꿈꿨던 게 뭐 영화음악 작곡가나 가요 작곡가 이런 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녹음실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 녹음실이 조금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드는 그런 데가 아니고 동요 같은 거나 뉴에이지 피아노 연주 음악 이런 거 만드는 데여서 그래도 귀에 듣기 트로트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트로트도 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아,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렇네요. 이제 트로트도 아니고 네. 이제 동요 쪽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그게 조금 제가 많이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요도 하고 싶고 영화음악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왜 이런 예. 동요 편곡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아주 식으로 좀 근데 생각을 건전한 했었는데 쪽으로 말해. 그때 했었던 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닥이 이제 어린이 음악 쪽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면서 애니메이션도 하게 되고 어린이 합창 쪽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동요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좋은 건 같이 노래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음. 근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런 작곡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동요 작곡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라든지 내가 이 길을 선택을 정말 네. 잘했다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네. 느끼실 때가 있으실까요? 일단 동요제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네. 코로나 때 잠시 없었다가 네. 그래서 창작 이제 다시 동요제라든지. 이제 동요제가 생기면서 원래 옛날에 엠모 방송 네, 창작 네, 동요제 맞아요. 요즘에는 굉장히 K모 유명했죠. 방송의 네. 창작 동요제 누가 아, 잘하나. KBS에서도. 네, 그런 걸 하잖아요. 네. 따오기 동요제부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가를 계속 하면서요. 네. 이제 봤던 게 아이들이 와갖고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안무도 하면서 되게 즐겁게 노래를 해요. 또 그런 걸 하면서 엄마들이 되게 그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곡한 노래가 그래도 미미하지만 방송에서도 불려지고 그다음에 애들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겠다고 악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 같은 데서 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소소하게 보람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제가 이렇게 대단한 곡을 작곡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지금 이런 게 훨씬 더 저한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 어떻게 보면 영혼에 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좋아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반주도 하시고 이제 음악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셨고 네.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이제 작곡도 하시게 되시고 사실 근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피아니스트는 이제 연주자로서의 길을 가는 네. 거고 작곡가는 내가 곡을 직접 창작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예. 근데 작곡과를 들어갔다고 해서 사실 작곡을 갑자기 하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에 관한 그렇죠. 수업을 듣지만 머릿속에 아이디어라든지 항상 그런 한마디로 아이템 그런 네. 것들이 있어야 이제 또 악보를 그려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그것 또한 비범한 탤런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요. 창작을 하려면은요 네. 일단 그게 모방에서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뭔가 내 안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듣고 보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야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오후 5시에 KBS에서 어린이 방송국도 하고 막 그런 동요 같은 것도 많이 틀었고요. 그다음에 뭐 9시나 뭐 11시나 이럴 때 보면은 되게 라디오 방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종환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김기덕도 있었고 네. 2시에 그다음에 뭐 배철수. 이문세가 하던 것도 있고 배철수가 하던 것도 있고 유명한 또 방송 새벽에 너무 하던 전영혁 음악세계 이런 것도 네.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셨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테이프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막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그때부터 그래서 와.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네.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책상에다가 이렇게 커튼을 밖에다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이렇게 켜놓고서는 제가 거기서 저녁에 라디오를 듣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고 교회에서도 음악을 접하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클래식이 있고 네.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영화 음악이라든지 가요라든지 팝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봤던 게 그럼요. 그게 네. 되게 많이 도움이 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클래식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렇게 기분이 좋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그냥 부르면 네. 듣는 사람들은 뭐 어떻든 말든 이렇게 듣고 뭐 듣는 사람 듣고 안 듣고 싶은 사람 안 듣는데 네. 라디오에서 이제 클래식이 들리면 그 비가 올 때 들을 수 있는 클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어떤 뭐 기분 좋을 때 네. 그다음에 뭐 산모들이 들을 수 있는 클래식 네, 이렇게 네. 좀
되게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녹음실에서 일할 때 클래식을 이렇게 피아노 연주라든지 무슨 오르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선곡되는 음악들이 클래식 레파토리인데 우리가 제목은 모르는데 멜로디만 들으면 아, 그 노래 이렇게 생각하는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그런 곡들을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이제 편곡을 해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 되게 자산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가 클래식에 대해서 멜로디는 그건데 그게 제목이 뭐지 이런 못 찾잖아요. 근데 항상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항상 아, 그 곡은 그 곡, 그 곡은 그 곡 이렇게 해서 뭐 엘가의 사랑의 인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음악이고 그래서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예. 엘가의 사랑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졸업식 그 들어갈 때 딴 네, 이렇게 네. 꽃 받을 때쯤 때까지 다 좋고 헤어지거나 이제 마칠 때쯤 돼서는 이제 오랫동안 네, 사귀 맞아, 뭐 맞아. 이런 네. 이게 그런 순간순간 이렇게 적재적소에 좀 좋더라고요. 네, 네. 예. 아, 머릿속에 정말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야 또 창작이 네. 수월하게 맞습니다. 된다는 그 말. 내가 경험을 한 네. 것들이 네, 네. 이제 그대로 창작물로 통과돼서 네. 이렇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죠. 공감 가네요. 예.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닌 저희들은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다 맞아요. 보니까 예. 어떤 향수나 그쵸. 그 네.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것 예. 같아요. 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도 예. 방송을 하시고 그렇죠. 계시고 또 이문세의 30년 뭐 넘게. 별이 빛나는 밤에는 예. 뭐 거의 이제 뭐 앵커가 네. 많이 앵커가 아. 아니라 DJ가 많이 바뀌었죠. 예. 이제 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네. 가요나 팝송을 저도 진짜 거의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맞아요. 주방송들로 예. 많이 그래서 들었던 청각을 것 같아요. 많이 잃었다는 근데 저희 때는 그 테이프로 네. 녹음을 했거든요. 라디오에서 네, 나오는 맞아요. 음악. 그래서 그거 모아서 맞아요. 선물해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랬던 것 고마워하고 막 같아요. 친구들끼리 네. 그랬었는데 그렇게 모아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예. 네. 참 어렸을 때는 참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면 참 그런 친구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왜 주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안 주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창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시고 또 네. 자녀분도 계시고 네. 하는데 혹시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집중을 하시는지. 아, 네. 제가 지금은 이제 딸이 다 커서 이제 중1이에요. 아, 그래서 별로 네. 이렇게 손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고 제 도움을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기가 막 한참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시간 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그래서 아. 네, 창작 이제- 활동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게 너무 네,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작업은 해야 되는데 네.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많이도 하셨네요. 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끝나면 살림을 또 조금이라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생방 살림을 청소도 해야 하고 되고. 애는 또 안 자요. 맞아요. 애가 안 자니까 이제 억지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나 1시쯤에 이제 재우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제 시간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애기들 입장에서는 또 하루 종일 네. 어머니를 기다리고 그쵸. 네. 또 엄마가 와서 옆에 또 있어야 보면 되게 되는데. 또 잠이 안 오는데 네. 또 엄마 아빠들은 계속 재우려고 그러고 네, 네. 그런 찡얼찡얼 예, 네. 그런 갈등이 있죠. 그런- 네, 네. 그래서 예. 1시부터 한 3, 4시까지 이제 그 짜투리 시간에 제가 막 이제 잠을 못 자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3, 4시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8시, 9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갖고 그렇죠. 잠을 이제 3-4시간 그래서 빼야지. 8시, 9시에 이제 간신히 일어나서 애를 씻겨갖고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제 10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 10시에 보내면 너무 늦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 늦게 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 애를 제대로 단도리를 못하고 네. 막 이렇게 엄마가 게을러 갖고는 이제 늦게 보낸다고. 늦게 보낸다고 창작 해서 활동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예, 그래서 네. 그게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아프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낮에 일도 할 수 있었고 맞아요, 그랬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또 저희는 또 10개월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외국에서 아이들 유치원 보낼 때 딱 그 등교 시간이 있어요. 8시 전까지 네.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맞아요. 일찍 네. 보내시네요. 그래서 깜깜할 때 아이 네. 데려다 주고 또 첫째는 네, 5시에 네, 일어나가지고. 예. 아유, 그래서 혼자서. 아침 먹고 네. 예. 뭐 이것저것 하고 아이들 또 컨디션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맞아요. 컨디션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살펴봐서 또 좋지 않으면 또 못 보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아플 수도 있고. 네. 해서. 그런 네. 반면에 네. 또 한국은 또 아기 아프면 또 약도 먹여줄 수 있도록 네, 약도 네. 받아주시고 네. 좀 등교가 네. 등원이 네. 좀 자유로워서 네. 그래도 참 좋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시기를 감사하죠. 그 시기를 잘 넘기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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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창작자의 고통은 말로 진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마감 기한도 그렇죠. 있고 예. 웹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네. 마감은 스트레스를 불러오게 마련이죠. 마감이 이제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마감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말곡을 6월 13일까지 써서 내야 된다. 그래서 6월 13일 5시 전까지 악보를 조교실에 내야 된다 이러면은 아우. 그 일주일은 거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네. 애들이 씻지도 않고 완전 머리가 산발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누가 보면 곡을 귀신 막 나오는 줄 쓰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이게 미리미리 쓰면 좋겠는데 맞아. 미리미리가 안 돼요. 그 시간은 워밍업이죠. 워밍업. 네, 항상 네. 준비하고 뭐 책상 책상 정리하고. 정리만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잘하고 방청소 싶어서 네, 맞아요. 연필 잘하고 깎고. 싶어서. 예, 그러다가 연필 깎고. 유통기한 다 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제 뭘 써야지 생각하다가 일주일 돼서 이제 막 급하게 발등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래서 뭐 6월 13일 5시까지 제출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춰갖고 이제 막 4시에 불이 났게 울면서.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5시에 딱 도착했는데 5시 되면 이제 애들이 막 들이밀 걸 아니까 조교실에서 문을 딱 잠가버려요. 너무 이제- 고약하시네요, 조교님이. 예, 그러면 이제 그 문 밑 틈에다가 막 이렇게 악보를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내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감이 끝나죠. 근데 마감이 끝나면은 되게 좋은 게 그때서부터 이제 작곡가들은 마감 기한이 끝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유인데 연주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마감 그렇죠. 기한이 끝난 그, 그 순간부터 다음부터 이제 악보를 받아서 연주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연주회까지 연주자들은 이제 피가 말리고 연주회 당일은 작곡가들은 너무 마음 편하게 와서 이제 연주를 감상하고 이러죠. 근데 연주자 중에서도 또 이렇게 그렇죠. 저기 뭐 계속 물어보시고 네, 네. 귀찮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작곡가들 중에서도 네. 깐깐하게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런 과는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예전에였으면 저랑 같이 네, 이렇게 네, 작업을 네.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피아니스트로서 느끼는 어떤 고충은 가장 어려울 때가 네. 그 원곡의 작곡자께서 무대에 청중으로 와 계실 때 맞아요. 그때 연주를 하게 되면 맞아요. 너무 떨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저희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제일 떨리는 순간은 클라이언트가 네. 제가 작업하는 거를 집주인 똑바로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네. 하나하나 시시건건 또 간섭하는 네, 경우가 그렇지, 있어요. 집주인이니까 또. 그래서 좀 끝나고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인테리어 업자들은 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야 맞아요. 집중을 네. 또 할 중간 중간에 또 뭐 이렇게 또 음식 같은 거 사. 그럴 때는 그건 정말 땡이에요. 감사하죠. 네. 근데 네.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연장 빼서 이렇게 나오는 네. 분들도 많이 그치. 계시더라고요. 집주인분들 네. 좀 당하신 분들은 또 네. 이렇게 또 네. 사고 치고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또 있고. 예, 그래서 네. 어쨌든 창작은 음. 쉽지 않은 맞아요. 분야인 것 네. 같아요. 게다가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네.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네. 또 아이도 또 케어해야 또 되고 또 가족들도 워킹맘으로서 또 예, 하신다는 맞습니다. 게 네. 선생님, 창작을 저는- 예. 하지는 못하지만 참 공감과 저는 예전부터 좀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 항상 그 작곡가 친구들이 쓰는 작품들이 항상 비슷비슷하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현대음악을 다 웬만하면 쓰시는데 조나 네. 박자 같은 게 별로 네. 정해져 네. 있지 않는 느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고. 내가 만약에 그 작곡가를 들어가서 한다면 나는 그냥 베토벤을 지금 한번 정말 이렇게 한번 따라 가볼 네. 것이다. 베토벤 비슷하게 한번 좀 작곡을 한다든지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하이든이라든지 네. 그런 게 안 되죠. 선생님. 조성음악이 진짜 저는 작곡이 저는 재밌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듣기도 좋고 조가 사실. 좋은 게 좋은데 네. 학교에서는 이제 학문이잖아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학문이다 보니까 현대 주류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말 맞지도 않은 그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금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현대 음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 내고 기괴한 소리, 귀신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소리를 내는 거를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네. 또 대학원에서 또 전자음악을 또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전자음악은 더 심해요. 이거는 어. 이제 사람이 내는 기괴한 소리는 그래도 참아주면 한데 네. 전자 소리가 내는 기계가 그런 내는. 기괴한 오앵 막 네. 이상한 소리를 많이 그렇죠. 나거든요. 뭐 그래서 피아노 뚜껑 열고 그 이빨 그 저기 갖다 대고 이막 네네 가는 그러니까 사람도 막 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만들어내면 제가 이런 걸 만들어내서
제가 들으면서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참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중요한 했어요. 건 그런 곡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게 참. 그런데 근데, 또 예. 이게 이 창작 분야는 알 수 없는 게 네. 옛날 그 모네라는 네. 작가가 네. 그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네, 네. 그림을 그렸을 때 네. 그때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그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그림이다. 네. 어떻게 여성이 나체로 청중을 네.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냐,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냐. 그래서 뭐 무슨 대회에서도 그 그림은 뭔가 이렇게 퇴출시켜야 예, 하는. 퇴출시켜야 네. 된다. 뭐 너무 그런데 폐쇄적이다? 지금은 예. 지금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네,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었고 시대를 음. 앞서가는 작품이었고 네. 그렇게 또 평가가 되잖아요. 그 네. 당시 같이 네. 출품됐던 그 그림은 지금은 또 그냥 비교 대상으로만 딱 그렇죠. 너무 있고 예전에 예, 시대를 예. 또 백남준 선생님도 그렇고 예. 비디오 같이. 그래서 또 이런 선생님이 작곡하시는 뭐 이렇게 현대 음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네. 아마 그렇게 좀 네. 이렇게 멀리서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저도 그 생각 굉장히 예, 근데- 공감을 해요. 예. 예, 우리가 좀- 얘기하는 어떤 음악 그리고 현대 음악이라고 얘기하면 현대 음악은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네. 음악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몇백 년 뒤에는 지금 음악이 또 고음악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음악이 옛날 때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이 돼 오는데 그 당시에 했었던 현대 음악이 솔직히 지금 들으면 되게 이렇게 기괴하고 좀 이상한 그런 게 많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삐에랑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음악을 이렇게 테이프 가지고 이상하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변조를 해갖고는 막 이렇게 만든 그런 음악이 되게 이상한데 지금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음악을 되게 멋있게 만들어내서 지금 막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EDM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귀에 현대 음악이 이제 딱 익숙하고 꽂히게 듣기 편한. 뭔가 세련되면서도 새로운 그런 기술이 다 들어간 그런 음악이 또 생기는 거 보면 그런 시도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처음엔 좀 기괴하고 이상해 보일 수 맞아요. 있지만 새로운 네. 시도가 또 어떠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맞아요. 네, 네, 네. 또 어떤 그 안에 또 갈등 또한 또 다른 그렇죠. 에너지로 예. 또 네. 발전이 네, 네, 돼서 그렇죠. 네. 또 다른 창작물이 또 만들어지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맞아요, 거야 막 이렇게 맞아요. 누가 이걸 생각했는데 보겠어? 맞아요. UCC 예. 네, 네.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다음도 처음에 생길 때는 약간 지금처럼 이런 포털 사이트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의도로 생겼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채팅- 점점 아, 뭐 저는 저는 잘 몰랐네요. 모르겠는데 네. 다른 의도로 생긴 모임이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이 되고 발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게 큰 그런 뭐 메일부터 됐다. 시작해서 네. 카페, 네. 뭐 모든 커뮤니티의 종합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또 뭐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네. 그런 거는 좀 소수가 좀 하고 네. 정규 커리큘럼에는 좀 안 들어가는 걸로. 아유, 그러니까 하면- 저도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예. 아까 말씀하셨던 막 예. 새롭게 만들어낸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게 예. 굉장히 듣기가 좀 힘든데 네. 새로운 세대를 이제 맞습니다. 열어가기 네. 위해서는 어떤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너무 공감하는 네. 게 아까 예. 우리 사람들 모임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음. 고인물이 되듯이 또 그 새로운 물이 사회학하고도 계속적으로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사회가 네.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맞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정말. 예. 아 이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저작권료가 2만 원밖에 지금. 아, 네, 그게요. 예. 제가 이제 작곡을 해서 이제 국악 동요도 있고, 국악곡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애니메이션 곡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곡들을 제가 이제 차곡차곡 그 저작권 협회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식곡이 돼 있거든요. 네. 수식곡이 돼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거의 한 2만 원 가량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간혹 많이 나오는 날은 10만 원 나오는 날도 있기는 해요. 오. 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오. 정도는 정말 하지만 운수가 좋은 그거는 날. 이제 운수가 좋다기보다 그 1년에 나올 거가 이렇게 몰아서 나오는 달이 무슨 뭐 있어요. 특정 날, 뭐 예, 명절이라든지 뭐 한글날이라든지. 아니 그 거기서 이렇게 징수를 해주는 달이 있어요. 아, 네. 그 월말 결산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런 거 비슷한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아서 주는 날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1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성악을 어떤 분을 맡겼는데 예. 그분께서 아니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는데 나한테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이러시냐고 나에 대한 페이를 해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달에 2만 원 나와요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근데 말씀을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안 좋게 그냥 조용히 연락을 만약에 끊었습니다. 예, 저한테 하셨으면 예. 왜냐하면 그 성악가분께서 굉장히 오해를 크게 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건데.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저작권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가요나 뭐 이런 좀 그렇죠. 유명한 음악을 하시는 네. 분들은 정말 이렇게 대중음악. 돈을 엄청나게 벌으시죠. 그렇죠. 그냥 한 번에 많이 벌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성악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죠. 아, 예, 감사합니다. 개념 없는 분이 아니 좀 그 이제 저희가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저작권에 네.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네. 선생님이 오랫동안 작곡을 하셨고 네. 저작권료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네. 한 달에 그래도 몇십만 원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그렇지는 있었는데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저작권 같은 경우에도 네. 혹시 좀 다른 유튜브는 시스템일까요? 유튜브는 제가 들어봤는데 예. 저작권료보다는 조금 많대요. 많은데 음.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제가 아시는 선생님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회사를 그만두시고 유튜브를 하셨어요. 유튜브를 하셨는데 전업으로 네, 전업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실업급여를 받으시려고 음. 신청을 했는데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근데- 소득이 잡혔다는 말씀이에요? 네, 소득이 잡혀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업급여가 얼마신지는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그쵸. 예.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전 연도에 유튜브로 벌어들인 돈이 13만 원밖에 안 됐어요. 1년 동안. 아. 근데 그 13만 원을 받으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걸 갖고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를 한 게 아닌데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닌데 막 그래서 막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것 아이러니하죠. 같아요. 그러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누구나 네. 할 수 있고. 음.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탑이 되는 거는 피라미드 네. 구조죠. 예, 완전. 예, 정말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보통의 노력으로는 네. 정말 되지 않을 네. 것 같고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유튜버님 네. 그것들을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시고 맞아요. 하는 분들도 그 보통은 예. 이제 이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동영상을 한 3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조회수가 한 50만 회 정도 이상 돼야 되고 네. 구독자가 한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되면 네. 예, 조금 먹고 살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네. 기록한다는 거는 완전 전업 유튜버인 거죠. 네, 그게. 1년 동안은 거의 헌신을 좀 그렇죠. 해야 근데 된다. 그게 또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스텝도 있어야 스텝도 되고.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렇죠. 1인으로 촬영이 불가능한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 되는 사람만 보고 맞아요. 그렇죠. 따라가기 때문에 명과 암이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꾸준히 뭔가 한 네. 가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반짝반짝한 탑에 계신 분들만 보기 때문에 네. 그게 쉬워 예. 보이는데 사실 그게 예, 아니에요. 그게 예. 아닌 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 가지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는 이 B 플러스 갑자기 네. 뜨면 또 이렇게 예술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동요나 애니메이션 네. 아까 협회에도 등록이 예, 그 작품이 있으시다고 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작품들을 많이 쓰셨는데 네. 뭐 동기라든지 철학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셔서 그러신다든지. 제가 네. 애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취업이 네. 그쪽으로 먼저 돼가지고 네, 취업이 그쪽으로 먼저 되기도 했고요.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제가 쓰는 스타일이 동요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런 게 되게 맞아요. 네. 조성이 네, 조성이 되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네. 이런 그런 이렇게 듣기 쉬운 그런 쪽이지 네, 제가 네. 막 이렇게 심오하거나 막 이런 스타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만화 주제곡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져서 네. 사실 네. 따라 부르기가 네. 좀 예를 들어서 슛볼은 나의 친구. 그건 벌써 한참 된 아, 거예요. 예. 뭐 이런 단선율이 네. 아, 예전에 그랬다고요? 요즘에는 세컨드 바이트. 세이브 거스타 무직 바이트 얼마인 아, 이렇게 격투강철 딕션이 아주 예. 어려우시네요. 네. 네. 되게 좀 어렵게 아. 요즘에 그래서 동요도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동요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8마디, 16마디 예. 해갖고는 되게 뭔가 멜로디도 간단하고 코드도 간단하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동요는 그렇지가 않고요. 음악 약간 교과서가 많이 예, 바뀌었더라고요. 음악 교과서가 예. 좀 약간 멜로디도 되게 이렇게 가요스럽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세련되고 이런 동요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KBS 창작동요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곡들이 되게 세련된 곡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듣고 자랐을 네, 만한 네. 익숙한 화성들 네. 나오고. 근데 이제 또 성악가 입장에서 보면 또 1등 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예전부터 고전 그 클래식
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약간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연봉 소리가 목소리. 이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런 취향이 그렇죠. 확실히 그럴 정해져 수도 있어서 있죠. 예. 어떤 동료도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시대의 부흥이기도 하고 네. 좀 바람직한 현상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동요하면 조금 아이들 노래 약간 지루하고 네. 예, 딱딱 맞아 떨어지는 8마디, 네. 16마디 음. 교가도 아닌데 네, 사실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더 오히려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교가도요. 충북 지역 막 이런 데서는 음. 교가를 현대 교가로 바꾸는 그쵸, 작업을 너무 하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요즘 그래서 뭐또 예. 무슨 도당산 전기 뭐 이런 거 안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뭐 학교 옆에 있는 산은 무조건 뭐 들어가야 군가 되죠. 같은 그런 맞아요, 노래를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예.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고요. 되게 세련된 편곡으로 되게 멋있게 애들이 부르는 그런 되게 좀 예쁜 곡을 많이 만들어서 약간 또 보급을 그것도 하고, 네. 들어보면 케이팝의 영향이 조금 더 네. 그래서 없을 수 없겠죠. 예, 네. 예. 아 요즘 교가들을 들어볼 기회가 그럼 없었는데 조금 더 네. 있으면 들어봐야겠네요. 춤추면서 또 이렇게 다 예. 이렇게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아이돌이 네. 되는 과정이 되는 또 네. 예전에 성악가 됐다면 요즘은 아이돌이 아. 되는 네, 그렇죠. 네. 좀 연습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아 앞으로 고수진 선생님께서 예술 활동을 이제 계속 하시게 되실 건데 어떤 작곡가가 되시고 싶고 이 같은 분야에 또 이 후배들에게 또 어떤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지. 저는 제 노래를 듣고 뭔가 힐링이 되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이렇게 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작곡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 네. 그래서 막 너무 심오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곡은 제 스타일에도 안 맞고 네.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곡을 작곡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곡을 작곡을 할 수도 있고 저런 곡을 작곡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시도를 해보시는 해봐라. 게 제일 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내가 작곡을 전공해서 작곡만 하는 게 아니고 작곡이랑 관련된 뭐 음악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다른 뭐 음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분야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두드려 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무슨 재능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많은 것들을 뭐 공부를 꼭 막 깊이 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접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해보시는 게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정말 공감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작곡가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제가 만났던 분들은 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네. 예, 사람들 안 만나고 관계를 안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소통이 네, 많지 네. 되게 않으시죠? 많았는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고수진 선생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하시는 거 보면서 참 네네. 열린 사고 방식으로 예. 네. 모든 아이고. 것을 좀 이제 그러면서 좀 대하시는 것 변덕이 같아요. 좀 있는데 그건 그거는 네. 너무 좋은 네. 표현이죠. 네. 자기 표현이죠. 뭐, 예, 그래서 조금만 변덕 좀 덜 부르고 네. 농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작곡가 고수진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심층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고 또 작곡가의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회차에 더 좋은 방송으로 저희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